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동반자 정재환입니다. 근로기준법, 즉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건 어디에서 일을 하건 근로자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당당한 권리,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차를 가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요, 2년 차에 15개의 연차가 생기는 것은 물론 1년 차에도 아무런 조건 없이 한 달 만근 시 하루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1년 차에 연차 없어? 네가 이번에 연차 쓰면 2년 차 연차에서 까지는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년 차에도 최대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2년 차 연차 15개는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근로기준법 60조의 1항, 사용자는 회사 대표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그래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게 한 달 만근 시 하루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야근하면, 특근하면, 장근하면 수당 받기. 아니, 우리 회사는 맨날 주말에도 출근하는데 수당을 안 줘요. 이 회사는 맨날 야근시키고 수당을 안 줘요. 과연 가능할까요? 일반적인 계약사항인 주중 9시부터 6시까지 근로시간을 벗어난 추가적인 근로에 대해서는 50%에서 100%의 수당을 당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6조 1항, 사용자는 연장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죠.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된다. 2항,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된다. 8시간 이내 휴일 근로는 50%, 8시간 초간 휴일 근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줘야 됩니다. 당당하게 수당 청구하기. 세 번째, 부당해고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부당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를 통해 당연히 복직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 당당하게 맞서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부득이하게 해고를 하여야 한다? 그럴 때는 30일 전에는 서면으로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30일치의 급여를 지급해야 됩니다. 너 오늘 나가?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정말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적어도 30일치의 급여는 받고 나가기 꼭 챙겨주세요. 근로기준법 23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에 징벌을 하지 못한다. 28조 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27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즉시 해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습기간이죠.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보통 3개월은 수습기간, 인턴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근로자도 이 회사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이고요. 회사 입장에서도 이 근로자와 함께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즉 3개월의 기간 내에서는요, 즉시 해고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근로자가 굉장히 큰 사고를 쳐서 근로자한테 귀책 사유가 너무 크다. 그럴 때는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고할 수 있다. 첫 번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두 번째, 천재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세 번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정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섯 번째, 근로계약서 좀 꼭 챙겨받기. 어떠한 경우에도 입사를 하고 일을 시작했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내가 얼마를 일해야 되고 얼마를 받을 수 있고 그러한 조건들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거조항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로조건 당연히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사용자는 이러한 서명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음, 퇴직금 받기 1년 이상 근무했을 때는요, 최소 한 달 이상 급여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처구니 없는 회사에 들어가도요, 내가 1년만 꼭 버틴다라는 마음으로 1년을 버티고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을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 왜 안 주세요, 사장님? 그랬더니 급여에 포함돼 있어. 말도 안 됩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별도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요,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라고 돼 있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4조에는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여서 반드시 별도의 퇴직금 제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받기. 2020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8,590원이고요.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최저시급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고요. 또 하나, 주휴수당을 받아야 됩니다. 주 소정 근로시간, 즉 한 주에 계약상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실질적으로 최저시급의 20%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주 5일을 근무했을 때 하루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꼭 챙겨받기. 자, 그래서 주휴수당까지 계산하면 최저시급은 당연히 10,000원이 넘어가는 기준이기 때문에 최저시급만으로 여러분의 급여를 판단하여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55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된다. 한마디로 5일을 일했으면은 하루치의 급여를 더 줘야 됩니다. 왜요? 그게 유급 휴일이니까요. 여기서 하나 더, 공휴일 연차 대체는 불법. 이제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공무원이 쉬는 날은 당연히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그날 회사는 쉬는 날 아니야. 그날 쉬는 거는 연차로 깐다.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55조 2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된다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 어떻게 개정되었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이라고 해서 그냥 공무원이 쉬는 날은 다 법적으로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어찌됐건 중소기업한테는 충격일 수가 있기 때문에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회사가 근로자가 30명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2021년에는 그렇고 2022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쉬는 날에 우리도 쉴 수 있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들이 취업할 땐 그 기준이 됩니다. 이 사업장이 5인 미만이냐 5인 이상을 기준으로 많이 판단을 하고요. 그래도 요즘은 많은 대표님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글로벌하게 변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요, 대표님들이 자체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정확히 준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 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여러분이 모든 걸 다 보장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영세한 사업장이라도 최저시급은 받을 수 있고요, 주휴수당은 받을 수가 있고,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 수가 있고, 적어도 사람을 자를 때는 30일 전에 통보하기, 요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안타깝게도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의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에 대해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케이스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